그러면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몰라서 안 가나요? 비싸죠. 그렇죠. 저는 이제 기회의 땅을 어디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 MZ 세대들은 약간 저평가된 데와 을 주목해봐라. 듣고 보니까 너무 명쾌한데요, 진짜 소장님. 괜히 김재경 소장님이 아니시구나.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재건축 많이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을 한번 노려보는 거는 어떨까? 맞아요. 원래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요. 동대문구의 이문희경 뉴타운, 성북구의 장인 뉴타운, 용산구의 한남 뉴타운. 정말 입지는 좋지만 가보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길이 이만한데. 불나면 큰일 납니다. 원래 정부 주도로 갔다가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민간 차원에서 가는 거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적인 혜택들도 주는 게 많거든요.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재건축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주거 환경이 어떤가요? 좋아요. 좋죠. 네. 이미 살기 좋은데 이 신축 아파트 받고 싶으면 너네 욕심이지? 라고 하면서 규제들을 막 때려버렸던 거죠. 그런 거구나. 재건축 하고 싶은데 일단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치. 막 녹물 나오는데. 네. 튼튼하잖아. 철근 콘크리트 100년 간다는데 그냥 살아 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이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시대가 되면 눌린 게 풀리게 되면 팍 튀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몰라서 안 가나요? 비싸죠. 그렇죠. 현금이 최근에 60평대 80억에 거래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가 없죠. 목동도 20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가기에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30년 차가 넘어가는 애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해요. 재건축에 대한 노후 연한이 30년부터 출발인데 네. 그동안 30년이 넘어가도 일기 신도시들은 그동안 안 됐었던 게 80년대 입주한 목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상계동, 중계동도 그렇고 여기들도 안전지능 다 떨어지는데 그렇지. 일기 신도시가 되겠냐. 그렇지. 근데 이 안전재난 가중치를 완화해준다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 빗장이 하나 풀릴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다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 전후로 돼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안 분들이 나와. 있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용적률 쫙 높여주게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일기 신도시를 주목하라. 일기 신도시가 어디죠, 소장님? 일명 5대 신도시라고 말하는데 분당, 평촌, 삼본, 일산, 중동. 여기서 들어본 데 어디 있죠? 분당, 일산, 그리고 평촌 3번은 들어봤어요. 중동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중동이면 저기 아프리카 가기 전에 북천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포인트긴 한데 몰랐어. 뭐냐면 우리가 분당은 유명하잖아요. 네. 분당은 유명하니까 일단 비싸겠죠. 그렇지. 최소 6억에서 8억씩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당 패스. 평촌도 현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패스. 삼본도 싸진 않습니다. 한 3억 선 패스. 저는 이제 기회의 땅을 어디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 MZ 세대들은 약간 저평가된 데 일산과 중동을 주목해봐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당연히 평촌, 분당 가셔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일산, 중동 같은 경우는 현금이 정말 잘 찾아보면 한 1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2억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억 5천, 2억도 없어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부모님한테 어머니 빌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약간 차용증도 쓰고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당장 중동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조금 낮다라는 게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는 기회인 거죠. 모르는 데인데 정주 요건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7호선, 1호선 있고요. 공원들도 많고 학군도 괜찮고 서울 접근성도 괜찮고 백화점도 있고 관공서들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은 솔직히 몽테크가 불가능합니다. 함남 뉴타운 위치는 너무 좋지만 지금 막 험막한 그 동네에서 거주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워요.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투자로 사놨다가 완공되면 들어가야지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물론 녹물이 살짝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수기 갖다 놓고 아니면 생수 사서 네네. 버틸 수가 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재건축 지역들 들어가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바람이 이제 또 불 거기 때문에 MZ 세대들한테는 오. 중요한 요건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 듣고 보니까 너무 명쾌한데요, 진짜 소장님. 괜히 김재경 소장님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어쨌든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 안정화된다라고는 배웠는데 진짜 그럴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집값 잡히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요? 공급 늘어나면 막 내려갔었잖아요. 저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그때 집값이 무너진 거는 뭐 공급도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큰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외적인 경제 변수가 이제 빵 터져버린 거죠. 외생 변수로 인한 거였지 이제 그 국내 시장 자체 그런 변수로 인해서 무너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공급량 가지고서 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 서울에 빈 땅들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급 대책들 보다 보면 네. 하남 교산이라든가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고양 창릉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나마 서울과의 접근성들이 조금 괜찮지만 신규 택지 지정한 데들 보다 보면 더 멀어지거든요. 맞아, 멀어져. 지금 집값이 비싼 게 어디예요? 경기도가 비싼 거예요? 서울이 서울이 비싼 거예요? 비싸죠. 서울 집값 잡아달랬더니 경기도 집값 잡는 정책을 내세우네? 그럼 경기도 집값은 잡힐까라고 하면 상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그렇죠. 솔직히, 예. 현실적으로 10년. 왜냐면 2기 신도시도 아직도 완성 안 된 2기 신도시들이 있어요. 아유, 있어요. 네, 이동탄 아직도 분양하고 있고요. 네. 뭐 검단 같은 경우도 아직도 분양하고 맞아, 있고요. 맞아. 2기 신도시가 2000년대 초반에 지정된 걸 생각해 보면 3기 신도시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먼 이야기다라는 게 첫 번째.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서울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이제부터 출발해도 15년 뒤. 네. 아직도 여기도 먼 얘기다. 그렇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분양 숫자가 사실 적어요. 단일 규모로 제일 컸었던 송파 헬리오시티인데 9,510세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1만 세대 공급 폭탄 이렇게 말하는데 조합원 숫자 빼고 임대주택 빼고 실질적인 공급 일반 분양은 1,500세대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공급 과잉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실제로 증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좀 외곽 지역이다 라고 하면 공급을 기다려봐도 돼요. 근데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어 서울에 집을 살 거야 라고 하면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공부해서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소장님. 서울은 워낙 이제 뭐 철옹성이고 막 뭐 오르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 빼고 그 외에 향후 혹시 집값이 출렁출렁이면서 푹 떨어질 때 그래도 이 지역들은 가격 방어 될 거야 라는 데가 있다면? 사실 출렁거릴 땐 솔직히 말하면 팔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강남이에요. 강남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20억, 30억씩 올랐는데 2008년도가 정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까지 뭐 쭉 이렇게 가다가 2009년도 중반부터 쫙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2008년도에 딱 샀어요. 어떻게 재수없게 꼭지에 잡은 거예요. 딱 내가 사자마자 떨어져.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그쵸, 올라왔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거는 사실 장기 우상향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길게 가져가도 되고 뭐 실거주 할 거면 뭐 괜찮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떨어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진짜 내가 꼭지에 샀었어도 2009년도에 팔고 반등할 때 사고 이렇게 받아가야 되죠. 그러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시장을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건데 부동산은 흐름을 잡기가 되게 쉬워요. 주식과 달라요. 주식은 어떤 이슈가 터지자마자 쫙 떨어지죠. 내가 뉴스 보면 이미 떨어져 있고 맞아. 뉴스 보면 이미 올라 있고 근데 이제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래가 늦어요. 부동산에다가 급매물들을 속출하고 그렇지. 그 급매물 누가 사겠다라고 해서 사면 그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올라가고 그 통계가 취합돼 가지고 올라가면 그거를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뉴스에 나오죠. 타임 렉이 있어요. 맞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급매물이 많은지, 급매물이 있긴 있는데 몇 개 나온 거 가지고 급매물이 하는 건지, 몇백 개씩 쌓여 있는 건지, 우리 지역만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즉 구조적인 문제냐, 그냥 아예 무너지는 위험인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 그렇게 되면 솔직히 진짜 떨어진다 하면 익절이 되든 손절이 되든 하고 그거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사면 어떻게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2년에서 3년은 더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부동산 전망은 10년 뒤를 전망할 수는 없어요. 네. 뭐 돗자리 깔아야죠. 안 무너지는 지역 이런 거는 솔직히 없어요. 아니, 강남도 안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또 더 보유할지 아니면 팔지 이 부분을 판단하셔도 된다. 그리고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강남이 무너질 때 지방은 그때 올라갔었거든요. 2009년도부터 2012년도, 13년도 이때 막 서울 수도권 막 죽어나갈 때 지방은 그때 뜨거웠었어요. 그러면 하락 쪽으로 가는 사이클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정리하고 그때 또 올라가는 괜찮은 데들 잡아가자. 그런 부분들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서울부동산이랑 지방부동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부동산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방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사실 정답은 이제 자금 여력을 봐야 되는데 압구정 좋은 거 몰라서 안 사요? 인서울 갭 투자하려면 아파트는 최소 3억부터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자금이 있으면 서울이 좋죠. 왜냐면 현재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서울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여기서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내가 실거주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상급지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왜냐하면 뭐 당장 실거주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투자를 잘해서 3억씩 났어요. 양도차익 3억이면 1억이 세금이거든요. 5억이면 2억이 세금, 한 10억이다 4억 2천이 세금이에요. 우리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걸 생돈으로 갖다가 세금을 이렇게 되면 갑자기 정부에 대한 불순한 사상들이 갑자기 막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정부 욕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그러면 최대한 합법적으로 안 내려면 비과세를 맞춰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2년 실거주를 맞춰야 합니다. 내가 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서울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어요. 4억 2천이 세금. 세금 떼고 나면 6억 얼마 남는 거죠. 내가 지방을 투자했는데 7억을 벌었어요. 근데 실거주를 맞춰서 비과세를 맞췄어요. 세후 수익은 지방이 훨씬 낮고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했다라는 거는 정월세 비용을 아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액면가가 올라간 것만 보면서 강남이 서울이 이게 아니라 내가 거주 가능한 직장과 가까운데 그런 생활권역에서 최대한 좋은 데를 갈 수 있으면 거기를 사라.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장이 꺾여도 실거주를 하면 어차피 실거주 한 채 이렇게 접근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너무 투자적인 마인드로만 접근해버리면 흔들릴 때 못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가능한 선에서 내 직장과 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가봐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실거주를 하면 좀 뭔가 방어되는 게 좀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